암, 재발되고 전이되는 것에 숨겨진 진실이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께서 항암제의 비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이치 선생님도 약간 이제 흙수저세요. 고생을 많이 하고 사셨는데, 진이치 선생님의 이제 좀 히스토리를 좀 보자면, 진이치 선생님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어머니와 특별히 이 시각장애인 아버지 사이에서 출생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고2 때 우리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심근경색으로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자기가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명한 교토대학 의대를 졸업하시는데, 의대를 졸업하기까지 참 많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밥 한 공기를 사 먹고 나면 반찬 살 돈이 없어가지고 테이블 위에 있는 간장 소스 있잖아요. 그걸 뿌려서 드시기도 하고, 또 이제 배가 고프니까 냉수를 마시면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셨대요. 예, 그렇게 이제 어려운 시절들을 지내시다가 재단법인의 다카오 병원 원장 생활을 오래 하시고, 또 이사장을 거치시면서 이제 승승장구한 그런 생활을 보내셨는데, 60세가 되면서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고위직 병원직을 다 원장직을 다 거절하시고 이름 없는 노인요양원 병원에 가셔서 도하엔에 있는 평의사로 일을 하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별 2개 사단장 계급장을 떼어버리고 자진해서 가장 초라하고 작은 병원에 가셔서 연약한 환우들을 돌보시면서 이 책을 쓰시게 됐는데, 별 2개 사단장 계급장을 떼고 자진해서 전방 소대장이 된 셈인데요.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대형 병원 원장을 그만둔 것은 돈 버는 의사의 길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이 돈 버는 병원장직을 그만두고 돈 버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양심선언을 하시면서 평생의 의사 생활을 반성하시는 책을 내게 되었는지, 이제 이 강의 내용들을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나카무라 진이치 선생님의 이제 항암제의 숨겨진 진실에 대해서 지금부터 낱낱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 서두에는요,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님이 면역학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그 분이신데요. 특별히 이 야야마 도시히코 박사님은 자연치료와 또 기공치료로 암을 고치는데 굉장히 많은 환우들을 케어하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인데, 이 도시히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암은요, 때리면 때릴수록 흉퍼해집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암은 때리면 때릴수록 암이 더 강팍해지고 흉포해진다고 이야기하세요. 자, 항암제를 이렇게 사용하면 사용할수록요, 항암제를 사용해서 죽은 암세포 말고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어떤 애들이냐면, 항암제에도 죽지 않을 정도면 이 암세포가 굉장히 흉포한 놈만 살아남기 때문이래요. 항암제에도 죽지 않는 애들은 굉장히 흉포한 놈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암은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더 흉포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체가 지닌 기본적인 성질인데, 모든 생명체는 생존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항암제로, 아주 강력한 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한 그 약물에 의해서 죽지 않은 암세포는 아주 강팍하고 아주 흉악한 녀석만 살아남는데요. 자, 그러면 항암제에 죽지 않은 흉악한 암세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좀 보셔야 되겠죠. 자, 이 항암제는 몸속에 있는 정상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또 암세포도 죽이지만 암세포 하나를 죽이기 위해서 정상세포 1000개, 10,000개를 파괴시키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 아주 중요한 면역력을 파괴해버려요. 그래서 이 항암제는 제일 강력한 아주 흉포한 암세포만 살아남게 하고, 살아남은 암세포들은 이제 레슬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아주 공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이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한 암세포의 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실 것 같으세요? 결과는 너무나 뻔하겠죠. 자, 여기 누군가 몽둥이로 여러분을 때린다면 멀리 도망가서
체력을 길러가지고 나중에 복수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서 오지 않겠습니까?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몽둥이에 얻어맞은 이 흉악한 암세포들이 체력을 힘싸게 길러가지고 나중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주 힘을 길러서 온다는 거예요. 재밌는 표현을 하셨는데, 자, 야야마 도시이코 박사님이 바로 이분이신데요. 특별히 대체요법 클리닉을 운영하시면서 기공과 식사요법으로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계시는 이 도시이코 박사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승승장구하면서, 원래 이 야야마 도시이코 박사님은 수술하는데 마이더스의 손을 가진, 황금손을 가진 수술 전문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왜 수술 대신에 마이더스 손으로 불릴 정도의 유명한 외과 의사셨는데 왜 도시이코 박사님이 그가 손에서 이 환자들의 이 병든 부위를 잘라내는 메스를 벌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도시이코 박사님이 수술하는 메스를 벌인 이유는 암세포를 아무리 잘라내고 또 아무리 잘라내도 암이 낫는 게 아니라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생겨나는 거에, 아, 이거는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도시이코 박사님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라는 항암제는 다 써보셨대요. 근데 낫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낫지 않고 그저 생명이 조금, 그것도 아주 퀄리티 오브 라이프, 삶의 질이 아주 떨어진 상태에서 생명이 조금 연장된 정도였기 때문에 이제 수술대를 버리고 이 메스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주 유명한 책들이 많이 소개가 돼요. 대개 이제 의료인들이 암에 걸리면 이 막스거슨 테라피로 이 암을 치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일본의 유명한 암치료 전문의이신 호시노 요시히코 박사님도 암 승리자들의 증언이라는 책에서 항암 치료를 받은 15,000명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몇 명입니까? 무려 15만 명의 환자들을 조사해 봤어요. 항암 치료나 수술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후가 좋은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특별히 폐암 환자들, 그리고 유방암 환자들, 그리고 난소암 환자들, 그리고 악성 림프종 등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 방광암으로 전이가 돼서 방광암이 증가하고,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은 폐암으로 전이가 되고,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 대장암으로 전이가 되면서 대장암이 증가한다고 밝히고 계시는데요. 여기에서 보신 사례처럼 항암 치료를 받은 15만 명의 환자들은 유방암 치료했더니 방광암으로 전이가 돼버리고, 폐암 치료를 했더니 방광암으로 가고, 그 다음에 백혈병으로 항암 치료했더니 폐암으로 전이가 되고, 난소암으로 항암 치료했더니 대장암으로 전이가 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유방암에 원발이 있어서 유방을 절제했더니 폐로 가고 림프로 가고 뼈로 가요. 다시 말하면 한쪽을 때리니까 다른 쪽이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효과 없는 항암제를 그만두게 하면 오히려 소송을 당한다는 겁니다. 정말 웃지 못할 현실이 아닐 수 없다고 이 책에서 증언하고 계시는데, 자, 계속해서, 자, 그렇다면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재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지금 항암 치료하시면서 계속 재발되고, 유방암에서 시작했다가 폐로 가고,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잘라내니까 림프로 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항암을 하고 방사선을 해서 더 이상 재발 전이 안 되게 하려고 했더니 결국은 이제 뼈까지 가서 통증을 심하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계속 재발할까요? 자, 여기 보시면 한 그림이 나와요. 이 그림이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노멀 렁 티슈, 정상적인 폐 조직이 이렇게 보이고, 이 초록색 아주 조그만 구멍 보이세요? 요게 바로 렁 캔서, 폐암입니다. 요 폐암이 요만한 정도로 시작을 했고, 정상적인 폐 조직이 있는데, 여기 벽돌로 표현이 된 게 뭐냐면, 정상세포는 이 분홍색 벽돌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암세포는 연두색, 초록색 벽돌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자, 서저리, 수술한 사람의 이제 폐의 상태와 레디에이션 테라피, 방사선 치료를 한 사람들의 이제 암세포와 정상세포, 시스테믹 테라피와 같은 키모테라피, 항암 치료를 하신 분의 이제 몸의 상태를 요 그림으로 예시를 보여놨는데, 보니까 암세포, 캔서, 초록색이 없는 게 없어요. 수술을 해도 수술 부위와 그 병변 부위를 다 같이 잘라냈더니 정상세포도 색깔이 변하면서 이렇게 죽은 세포 색깔로 변해 있고, 정상세포가 변화가 됐고,
수술하면서 암세포와 부분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잘라냈는데도 암세포가 남아있는 게 보입니다. 수술 이후에도. 그 다음에 이제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하신 분의 정상세포를 봐도 다 이 데드라인으로 죽은 세포처럼 이제 변형이 되어 있고, 요 회색은 죽은 세포예요. 죽은 세포가 다 분포가 돼 있으면서 암세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방사선을 해도 때려도. 시스템에 키모테라피를 해도 보니까 정상세포도 많이 파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색깔이 변해 있고, 암세포가 여전히 방사선으로 때려도 암세포가 남아 있으면서 죽은 세포가 옆에 분포해 있는 이 양상을 보시는 것처럼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해드렸는데, 암 환자들은 대부분 3대 대중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 예를 들면 갑상선 환자와 유방암 환자의 사례를 들어보면요, 갑상선 환자는 수술만 하고 항암 방사선을 안 해요. 근데 유방암 환자는 대개 유방 절제 수술을 한 이후에 림프까지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항암 방사선이 거의 수순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갑상선 환자는 재발 전이가 거의 없고 유방암 환자는 재발 전이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유방에서 계속 재발 전이가 돼서 원발에서 폐에서 림프에서 뼈로 갈까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예방의학적으로 너무 시야가 안 트여 있고 이 암 환자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암 환자에게서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보면 수술이나 항암이나 방사선과 같은 이런 치료법은 수많은 암세포 중에서 유독 눈에 크게 보이는 것들로 수술로 암세포만 떼어내거나 항암제나 레디에이션, 키모테라피나 방사선으로 줄여주는 것일 뿐 몸속에 있는 암세포를 완전히 죽여 없애는 게 아니에요.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해도 암세포가 남아있고 방사선을 해도 암세포가 남아있고 또 키모테라피를 해도 항암을 해도 암세포가 많이 남아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썼을 때 효력은 단 4주 동안만 효과가 있다고 밝힌 연구들이 상당히 많은데 4주가 지나면 항암제의 효과가 떨어지고 아주 흉폭해져 있는 암세포들이 다시 성장을 해서 복수혈전을 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1600배의 속도로 분화가 되어서요. 계속적으로 이 무럭무럭 복수혈전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유명한 전 세계 암 치료의 1등 국가는 미국이에요. 예, 캐나다 선진국일수록 상당히 예방 치료가 발달되어 있지만 암 치료, 화학적인 치료를 많이 하는 1등 국가는 바로 미국인데 미국의 국립암센터 NCI 소장인 테비타 박사님이 빈센트 테비타 박사님이 15만 명의 항암제 치료를 받은 사람을 팔로우업 해봤어요. 추적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기를 미국 의회 중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암제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효과가 있대요. 무력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항암제는 무력합니다. 키모테라피나 항암 화학요법으로 항암제를 투여해도 암 종양은 순식간에 자신의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항암제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됩니다. 여기 수천 페이지에 이르는 연구 결과를 검토해 보십시오. 저도 수많은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또 연구소에서 이제 리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논문들을 보면 항암제는 단순한 독약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환자에게 투여하면 다른 장기에 또 다른 암을 발생시킵니다. 15만 명의 항암 치료를 받은 사람들을 팔로우업해서 추적 조사를 해서 결과를 보니까 거의가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재발 전이가 되어 있는데 원발에서 위치와 형태만 바뀔 뿐이지 유방암 환자가 폐로 가고 폐에서 림프로 가고 림프에서 뼈로 가는 게 수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위치와 형태만 바뀔 뿐이지 다른 장기에 또 다른 암을 발생시키는 게 항암제의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2차 세전 때 적을 죽이기 위해서 겨자가스로 세포를 질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이 바로 항암제에 사용되는 그 원리죠.